벽산 아파트를 갖고 신탁구매로 낙찰받아 재테크로 성공한 사례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데 감정가 3억 4,800인데 아파트 시세를 붙여서 하니까 이 당시에는 3억 2천 냈어요. 그래서 2억 6,878만 8천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올 수 있었던 거죠. 대한토지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한 거죠. 이런 경우 불송할 때는 해당 공고 보기를 불러서 어떤 매각 조건으로 매각이 되는지, 그리고 입찰 이력을 눌러서 과거에 이게 어떻게 매각이 되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잔금을 납부하셨다면 권리 분석에 무슨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 인력. 그리고 물건 정보로 가가지고 이 내용을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그리고 입찰 기간, 그리고 집행 기간, 신탁회사죠. 이게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봐서 이 물건의 위치나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물건 세부 정보를 보고 입찰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가격에서 2억 4,800만 원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신탁기관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입찰 공고를 보니까 여기에서 해당 공고를 보니까 어떤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와 같이 이 물건은 벽산 아파트고 매각 절차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공매 절차는 온미디에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찰 보증금 10%를 하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는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10%고 계약 체결 시 입찰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 아파트의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 등기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서 이제 등기부를 발급하지만 신탁 원부를 포함한 거는 등기소에 가야 돼.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에 갈 때 신탁 원부까지 포함했는데 등기부만 떼어달라 그러면 신탁 원부는 발행하지 않아요. 신탁 원부를 포함한 등기부까지 모두 다 발행해 주세요. 이래야 신탁 원부를 포함한 등기부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가 진수민이 돼 있고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수탁자, 이 사람은 위탁자 겸 소유자죠. 이 사람은 수탁자 겸 형식상 대예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공매가 진행되는데 전입대금을 떼었는데 준심이나 동일세대운이 전입세대운으로 돼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거로 예측하고 우리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신탁 원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진수미가 채무자로 있고 전입대금을 떼어보니까 진수미가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 하면 대항력이 없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수미가 되어 있지 않고 최아무개에 있어요. 이러한 일은 왜 그럴까요? 진수미는 소유자인데 이 최아무개는 남편이에요. 부부지 부부. 그렇지만 세대주가 최아무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구한테 아까 경림 파이낸스 우선수익자에게 문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관계다. 이런 걸 알아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입세대운은 세대주만 표시되기 때문에 채무자 겸 소유자, 즉 위탁자 겸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지만 이 대출할 때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동일세대운이면 동일세대운 하나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채무자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 인수조건으로 가벌 아파트를 낙찰받은 성공한 사례. 요거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로 1회 최초 매각 이득이 3억 9천만 원 시작됐지만 아파트 시세는 3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 부동산이 올랐던 시절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절 있죠. 이때가. 그래서 3억 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이 물건을. 그래서 1회 때에 높은 가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 매각 이전과 감정평가 시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면 필자가 이 아파트를 조사했을 때는 4억 1천만 원, 4억 2천만 원 정도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호선이 있는데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여기에 있는 것이요. 가불 아파트가. 그래서 이 가불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신탁 공매는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조건으로 아예 그냥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보부동산 신탁. 지금은 이제 교보 자산 신탁으로 바뀌었죠. 신탁 공고를 보니까 공고문을 보니까 근저당 인수라는 게 나오죠.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채권 최고액 1억 6,800만 원을 근저당권자 신림새마을금고에 확인해요. 그 신림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더니 이 채권 최고액만 알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없겠다 생각을 했죠. 권리분석에서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 이렇게 위탁자가 김명기고 수탁자가 교보자산신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2014년 11월 10일이니까 또 2016년 11월 7일 신탁 등기 되기 전에 먼저니까 신탁 등기 이전에 근저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조건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신탁 원본까지 포함해서 띄워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우선 수익자가 OK 캐피탈 대부가 되는 거죠. 담보신탁으로. 그렇지만 신림새마을금고에서 1억 6,800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이수리 대출을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을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선순위 전자당권이 1억 4천, 입찰가 2억 7백으로 하면 요거까지 포함하면 3억 4천 7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을 한 4억 천 정도 가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지인이 2억 741만 1,100원에 입찰해서 낙찰받게 됐었죠. 이 아파트를 보면은 매매가가 4억 천, 4억 2천이 되니까 6천만 원 정도 시세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조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선순위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게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라든가 신탁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있다든가. 그런데 그 임차인이 있다면 그러한 임차인은 세입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면 임차보증금이 있죠. 그걸 인수해야 돼요. 세입자가 아니라 좀 전과 같이 채무자와 동일 세대원이면서 채무자가 이 부인이고 전입세대주는 세대주로 남편이 되어 있다 보면 전입세대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채무자와 동일세대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은 하나의 대항력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의 채무자가 있다면 모두가 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될 수가 없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서 그럼 그런 문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우선수익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떤 경우는 문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히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라도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시로 예상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금융기관도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눈집, 발집, 콧집, 밭집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팔 수가 있는 거죠. 또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도 대부분이 대항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신탁 공매로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러나 위탁자와 계약했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하시면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낙찰받은 사례 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여길 치면
동호수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길 치면 모두가 다 땡땡 처리가 되죠. 그림을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은 제가 직접 낙찰 받은 거죠. 이 물건은 평수가 얼마냐면은 전용이 74평이고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81평형인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건물 현황로는 이렇게 됐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욕실이 2개가 있고 이쪽은 한강이 보일 정도가 됩니다. 8층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남향이고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5억 갑니다. 35억. 그냥 바로 팔려고 그러면 그냥 30억이면 바로 판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이게 35억.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거를 낙찰 받고 나서 한 5년 정도만 있으면 한 40억은 충분히 간다고 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감정가가 왜 19억 5천이냐? 이게 최근에 10년 전에 거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높게 써도 이거죠. 그래서 제가 30억에 바로 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1억 7,600을 단독으로 낙찰받은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예상되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선순위예요. 웬 말소기준 권리가 8월 29일인데 3월 4일이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어왔죠. 제가 이걸 다 조사를 이제 한 2주 동안 조사를 해서 현장 납사하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요 김아무개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유아무개가 남편이고 그래서 전입대는 유아무개로 돼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퇴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인데 단독 세대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03년 3월 4일에는 누구냐? 부모인 김아무개와 유아무개의 부모 밑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돼 있다가 2017년 2월 22일 날 이 부모가 퇴거하고 유아무개만 남다 보니까 단독 세대로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이 사이에 동일 세대로 있을 때 설정된 근저작권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최한 10억은 싸게 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을. 이거는 얼마나 제가 7월 14일 날 낙찰 받은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채무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즉시 항고를 해놨는데 2심에서는 패소했어요. 지금 이제 항고심은 올라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항고심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고심이 올라간다고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딛고 친탁공매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돼요. 분석. 이 주변 부동산을 뒤지면 거기와 계약한 부동산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얼마라는 건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거라고 해서 신탁공매 낙찰하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신탁공매도 이렇게 하고 법원경매도 이렇게 하고 암세공매도 지금처럼 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지인을 낙찰 받아준 거죠. 44평짜리죠. 여기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7억 5천인데 지금은 한 14억 가요, 이게. 6억 3,200에 낙찰 받았죠. 근데 이게 왜 잘 됐느냐? 그 이후에 보름 있다가 매각된 35평형이 6억 8,500에 매각이 됐어요. 이거는 44평형을 6억 3,200에 했다니까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없었다면 이 가격에 매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임차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말소기준걸 2010년 8월 29일이에요. 근데 2월 18일 날 정아무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입찰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전입세 연락을 띄워봤어요. 그와 같이 전입세 열람 하나 띈 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날 퇴거했더라고, 이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실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퇴거를 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퇴거를 했다면 그거는 인수해야죠.
인수해야 돼요. 근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퇴거했다.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거했더라고. 입찰 들어가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결국 뭐 정화무게하고 화무게가 둘이 단합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입찰자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여기 보면 입찰자가 두 명이에요. 한 사람은 5억 9,200 쓰고 이 4천 더 써가지고 낙찰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 잔머리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잔머리는 굵은 머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